제가 다 했는데 왜 시누이 못부터 챙기세요? 내가 뭐 특별한 일이라도 했어? 며느리면 당연한 거지. 그날의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부엌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웠던 그날이요. 김장 500포기를 혼자 다 담그고 나서였죠. 11월 초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김장은 500포기 담가야지. 작년에 모자라서 봄에 김치 사 먹었잖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편안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제 가슴은 벌써부터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500포기라니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결국 혼자 담갔던 그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제 손이 멈췄어요.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좀 줄이면 안 될까요? 300포기 정도만.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어요. 300포기? 그걸로 어떻게 1년을 먹어? 우리 집안이 김치 얼마나 먹는데. 형부도 좋아하고 애들도 김치 없으면 밥을 안 먹잖아. 형부요. 시누이 남편을 말씀하시는 거였죠. 시누이네 식구들 김치까지 챙겨주시려는 거였습니다. 올해는 언니도 좀 도와주시면. 말끝을 흐렸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형아는 바쁜 사람이야. 회사 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무슨 김장을 도와. 너는 시간 많잖아. 집에만 있으면서. 집에만 있다고요. 매일 청소하고 새끼 차리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게 놀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그냥 삼켜졌습니다. 시장에 나갔어요. 배추 500포기, 무 200개, 고춧가루 20kg, 멸치액젓 10리터. 목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이고, 댁이 또 왔네. 작년에도 혼자 오셨는데. 올해도 혼자야? 네, 혼자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는? 다들 바쁘시대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세상에 500포기를 혼자 담근다는 게 말이 돼? 며느리 혹사시키는 거지. 이건 고맙지만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의 집 사정을 떠벌리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거든요. 짐을 가득 실은 카트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잠깐 멈춰섰는데 카카오톡이 울렸어요. 시누이였습니다. 엄마가 올해도 김장 500포기 하신다며? 수고해. 나는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도 애들 학원 상담 있고. 미안하다는 말 뒤에 붙은 하트 이모티콘이 비웃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배추를 씻어야 했거든요. 마당에 호스를 틀고 배추를 한 포기 한 포기 헹궜어요. 11월 새벽 찬물에 손이 곱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시어머니께서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두툼한 패딩을 입고 따뜻한 차를 손에 들고 계셨죠. 네, 어머니. 배추 씻으려고요. 그래. 고생이 많아. 나도 도와줄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현관 계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켜보기만 하셨습니다. 거기 배추 뿌리 쪽 좀 더 씻어. 흙이 많이 묻었어. 물 온도 좀 올려. 너무 찬물로 씻으면 배추가 상해. 감독은 하셔도 손은 대지 않으셨어요. 허리가 아프시다고 무릎이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더니 곧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점심때쯤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김장하는데 좀 도와줘. 아, 미안. 오늘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엄마랑 같이 하면 되잖아.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럼 형아한테 부탁해봐. 나는 진짜 안 되겠어. 회사 일이 급해서.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형아, 그러니까 신우이한테 부탁하라고요? 김장도 안 오는 신우이한테요? 양념을 만들었어요. 고춧가루에 멸치액젓, 새우젓, 마늘, 생강을 넣고 섞었습니다.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고춧가루 가루가 눈에 들어가 눈물이 났죠.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양념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손은 빨개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저녁 7시쯤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오늘 다 못 끝내겠네. 네. 내일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형아는 안 왔어? 언니한테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오늘 분량을 겨우 마쳤어요. 150포기 정도 담갔을까요?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사흘을 꼬박 세웠어요. 잠은 새벽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는 식으로 쪼개서 잤습니다. 식사는 제대로 못했어요. 김장 양념 냄새 때문에 입맛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시다며 방에만 계셨어요. 신우이한테는 다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안 올 거니까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배추에 양념을 바르며 눈물이 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운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관심 없다는 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게 서러웠던 거죠. 시집살이는 원래 이런 거야.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잖아.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었지만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500포기를 다 담갔어요. 김치 냉장고 2대에 가득 채웠습니다. 뿌듯하기보다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갈라진 입술. 3일 만에 제가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께서 김치 냉장고 앞에 서 계셨습니다. 다 담갔구나. 수고했어. 처음으로 들은 칭찬 같은 말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아 줄 거는 따로 챙겨뒀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형아네 김치 말이야. 좋은 걸로 골라서 따로 빼놔야지. 벌써 문자 보냈더라. 언제 가져가냐고. 김장도 안 도우러 온 신우이한테 김치를 준다고요? 그것도 제일 좋은 걸로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말을 꺼내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김치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를 고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좋네. 형아가 좋아할 만한 걸로 골라야지. 시어머니의 손이 제가 가장 공들여 담근 김치들을 골라내고 있었어요. 속이 꽉 찬 배추로 골라서 양념을 가장 정성스럽게 발라 넣었던 것들이었죠. 어머니, 다시 한번 불렀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못하신 척 김치를 드러내셨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큰 통 2개를 꺼내 마루에 놓으셨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형아네 김치 좀 넉넉하게 줘야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3일 밤낮을 고생해서 담근 김치를 이렇게 쉽게 내주시다니요. 김장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신우이한테요. 어머니 왜? 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돌아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죠. 언니는
김장 한 번도 안 도우러 왔잖아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대한 부드럽게, 최대한 예의 바르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제가 혼자 500포기를 다 담갔는데 왜 언니 묵부터 챙기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아는 바쁜 사람이야. 회사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언니는 바쁘다는 그 말이요. 저도 바빠요,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매일 집안일하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밥 세끼 차리고 저도 바쁘다고요. 그게 어디 일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안일이 무슨 일이야. 그냥 사는 거지. 형아는 돈 벌어오잖아. 돈이요. 결국 돈 버는 사람만 바쁜 사람이고 집안일은 일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제가 한 건 뭔가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어요. 500포기를 혼자 담갔어요. 혼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목소리 낮춰. 뭘 그렇게 흥분해.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화를 내셨어요. 김장찜이야 며느리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예전에 혼자 다 했어. 500포기는 기본이고 600포기도 담갔다고. 당연하다고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한테는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친정에는 안 주세요? 우리 엄마도 김치 좋아하시는데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친정? 내 친정에는 내가 알아서 챙기든지. 내가 왜 내 친정까지 신경 써야 해.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 친정은 챙기면서 제 친정은 왜 안 되는 건가요? 언니 친정은 챙기시면서요? 그게 어디 같아? 형아는 내 딸이야. 내 딸. 너는 며느리잖아. 며느리요. 결국 저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거죠. 아무리 고생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딸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데요? 무시? 내가 널 무시했어?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셨어요. 해줄 건 다 해주잖아. 밥도 같이 먹고 명절 때 용돈도 주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일에 대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라고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에요, 어머니. 뭐? 고맙다고? 그걸 원했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김장 하나 했다고 칭찬받고 싶어? 그럼 형아는 매일 회사 가서 일하는데 그것도 다 칭찬해줘야 해? 말이 안 통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부엌에서 남편이 나왔어요. 아까부터 소리가 들렸을 텐데 이제야 나온 겁니다. 왜 이래, 둘 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 물었어요. 당신 말 좀 해봐요. 남편을 바라봤어요. 내가 3일 동안 김장 500포기 혼자 담갔는데 언니 묵부터 챙긴대요. 그게 뭐가 문제야? 남편의 대답에 숨이 막혔습니다. 누나도 먹어야지. 엄마가 챙겨주시는데 뭐가 이상해? 너도 먹잖아. 우리도 먹고. 내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했던 제가 바보였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장은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 엄마도 예전에 다 하셨대. 너만 하는 거 아니야.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나도 여자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왜 나만 해야 해요? 언니도 여자잖아요. 누나는 바쁘다니까.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김장을 해? 말이 돼? 너는 집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집에 있다는 게 죄인가요? 집안일 하는 게 일이 아닌가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 특별한 일이라도 했어? 며느리면 당연한 거지. 내가 시집 왔을 때는 더 심했어. 그래도 참고 살았다고. 당연하다는 그 말이 또 나왔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럼 언니가 김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당연한가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만 혼자 고생하는 것도 당연한가요? 그래,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야. 싫으면 나가. 나가라고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나갈게요. 이 집에서.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았어요. 야, 진짜 나간다고? 엄마한테 사과해. 내가 잘못한 거야. 목소리 높이고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요. 3일 동안 혼자 김장 담근 제가 잘못했다고요.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계셨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문을 닫는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10년을 살았던 집인가요? 이게 정말 제 가족인가요? 핸드폰을 꺼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엄마는 알아챘습니다. 딸아, 무슨 일이야? 울어? 엄마, 나 집 나왔어. 뭐? 무슨 일인데? 김장. 500포기 혼자 담갔는데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거기 있어. 엄마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어요. 신우이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죠. 엄마한테 들었어. 김치 고마워 내일 가져가도 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김치만 받으려 하는 거였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어둡게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 신우이의 비난, 남편의 압박.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시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을까봐 받았어요.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아버지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버지는 괜찮으셔. 근데 아버지가 깨어나시자마자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며느리 불러오라고 하셨어. 내가 잘못했다고. 며느리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뭔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누나한테도 화내셨어. 며느리를 왜 그렇게 대하냐고.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보,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셨어. 내가 혼자 김장하는 것도, 울면서 양념 바르는 것도. 남편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다니. 몇 시간 후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셨죠.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왔구나. 시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많이 놀랐어요. 미안하다.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무심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여보, 당신도 그렇고 우리가 며느리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며느리. 시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지만 힘없는 손이었죠. 내가 다 봤어. 내가 혼자 김장하는 것 말이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3일 동안 마당에서 배추 씻을 때 손이 빨개지는 것도 봤고 양념 바르다가 힘들어서 허리 펴는 것도 봤어. 그리고 혼자 울면서 양념 바르던 것도 봤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다니. 그때 내가 나가서 도와줬어야 했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방에만 있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 그리고 형아.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보셨어요. 너도 알아야 해. 내 동생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엄마가 내 김치 챙기는 거, 그거 당연한 게 아니야. 동생이 혼자 담근 김치야. 그걸 내가 아무 고생 없이 받아가는 게 말이 되니? 시누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빠, 나도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다는 게 핑계가 되니?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지. 동생한테 넌 매번 받기만 했어. 엄마한테서, 동생한테서 주는 건 한 적이 없잖아.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너, 시아버지가 남편을 보셨어요. 넌 남편이야. 아내 편을 들었어야지. 엄마 편만 들고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남편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야. 내 아내한테 해. 남편이 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부터는 내 편이 될게. 꼭 그럴게. 눈물이 났어요.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오셨죠?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어제 내가 너무 비겁했어. 형아가 너를 비난할 때 내가 막아줬어야 했는데 또 입을 다물고 있었어. 30년 전 내 시어머니처럼.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달라질게. 약속할게.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게 아니야. 우리가 내 가족이 된 거야.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대할게. 진짜 딸처럼. 시누이도 다가왔어요. 옳게. 나도 정말 미안해. 나 혼자만 생각했어. 엄마 사랑도 혼자 받고 싶었고, 올케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도 못했어. 시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도울게. 김장도 명절 준비도 진짜 언니처럼 할게. 약속해. 모두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변할 수 있을지.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변해야지. 우리가 꼭. 며느리, 내 마음을 얘기해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마음을 정리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한 일에 대해서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렵지 않아. 내가 못했던 거지. 그리고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도 친정을 챙기고 싶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김치 보내고 싶고요. 제가 이 집 며느리지만 저도 누군가의 딸이거든요. 당연하지.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친정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야. 당연히 챙겨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을요. 저도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이에요. 로봇이 아니라고요. 모두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알았어. 다 알았어.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우리 모두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제야 조금씩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이거 넣어줄게. 이게 뭔데요? 내 김치 레시피야. 시어머니가 공책을 펼쳐 보이셨어요.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죠. 시집 왔을 때부터 적어 놓은 거야. 30년 동안 며느리 대대로 물려주는 거라고 시어머니한테 받았는데 이제 내가 가져. 내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공책을 받아들었어요. 묵직했습니다. 30년의 세월과 수많은 김장의 기록이 담긴 무게였죠. 소중히 간직할게요,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음 김장 때는 우리 다 같이 하자. 나도 하고 형아도 와서 돕고 아들도 돕고 가족이 다 함께 하는 거야. 신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 내년엔 꼭 올게. 진짜로? 남편도 말했습니다. 나도 회사 연차 내서 도울게. 약속해.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이요. 엄마가 병실 문 밖에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웃고 계셨죠. 저도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퇴원하셨고 저도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뭐 도와줄 거 없니? 아니에요,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셨어요. 나도 좀 하자. 같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김치를 꺼내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 어머니 레시피로 담근 거 맛있어요. 그래, 내가 담가서 더 맛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전에는 볼 수 없던 따뜻한 미소였죠.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불쑥불쑥 나왔어요. 오래된 습관처럼요. 요즘 청소를 좀 소홀히 하는 거 아니야? 먼지가 좀 쌓인 것 같은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시작인가 싶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아, 미안. 내가 또... 시어머니께서 스스로 멈추셨어요. 내가 자꾸 이러네. 미안해. 청소 내가 할게. 요즘 내가 피곤해 보여.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주말이었어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올케, 나왔어. 신우이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이거 올케 손크림이야. 피부가 가서 좋다는 거 다 샀어. 손 관리 제대로 해야지.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이거, 신우이가 또 다른 봉투를 내밀었어요. 올케 친정 엄마들이라고. 내가 고른 건강식품이야. 지난번에 친정 어머니가 나를 위해 여기까지 오셨잖아. 감사 인사 제대로 못 드렸어. 전해줘.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올케, 다음 주말에 시간 돼? 내가 김장 배우고 싶어. 엄마한테 배우는 것보다 올케한테 배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응, 진심이야. 내년 김장 때는 진짜 도우러 올게. 약속? 남편도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물었어요. 오늘 힘든 일 없었어? 뭐 도와줄 거 있어?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함께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1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 앞으로는 정말 내 편이 될게.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12월 초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할까? 작년처럼 500포기 할까? 순간 긴장했어요. 또 혼자 하라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번에는 300포기만 하자.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형아도 오기로 했어. 사위도 오고. 이번엔 진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김장이야. 김장날이었어요. 정말로 모두가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남편, 그리고 저까지요. 마당에 배추가 널려 있었어요. 300포기였지만 여러 명이 하니까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누이가 서툴게 양념을 바르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잘하네. 시어머니께서 칭찬하셨죠. 남편은 배추를 씻고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여보, 이거 맞게 하는 거야? 응, 잘하고 있어. 웃음이 났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혼자 3일 걸렸던 김장이 이번엔 하루 만에 끝났어요. 모두가 함께해서 가능한 일이었죠. 김장이 끝나고 김치를 나눴어요. 시누이한테도 주고 시아버지 동생분들께도 보내고 그리고 처음으로요. 제 친정에도 김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친정 엄마 드릴게요. 그래, 많이 가져가. 사돈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전해. 시어머니가 가장 좋은 김치를 골라주셨어요. 친정에 김치를 가져다 드렸어요. 엄마는 김치통을 받아들고 우셨어요. 이게 얼마만이니? 내가 담근 김치를 엄마가 먹는 게. 엄마, 울지 마세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딸아. 넌 정말 잘 견뎠어.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시댁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았어요. 갓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올케가 담근 김치가 진짜 제일 맛있어. 시누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맞아. 우리 며느리 솜씨가 최고지. 시아버지께서도 웃으셨어요. 며느리 고생 많았어.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다 같이 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제일 고생했지. 고맙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요. 드디어 제가 원했던 말을 들었습니다. 고맙다는 그 말을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씁쓸함이요. 이제야 인정받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공존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흘렸던 눈물과 상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여전히 서툴렀고 가끔은 여전히 예전 습관이 나왔죠. 하지만 달라졌어요. 우리는 노력하고 있었고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김치 레시피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30년의 기록이 담긴 공책이었죠. 마지막 장을 넘기자 빈 페이지가 나왔어요. 펜을 꺼내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온 가족이 함께한 첫 김장 300포기.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드디어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힘들었지만 견뎌냈다. 나는 강했다. 공책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밤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이요. 앞으로도 힘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갈등도 생기고 상처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요. 500포기의 김장은 끝났지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누이한테서는 가끔 안부 문자가 왔지만 시어머니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매일 전화했지만 이제는 뜸해졌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친정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가 받으셨죠? 여보세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사돈이시군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엄마는 한참 통화하시다가 저를 보셨어요. 딸, 사돈께서 나 좀 보자시는데. 나 혼자요. 엄마만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날 오후 엄마는 동네 찻집으로 가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했죠. 저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두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찻집 구석 자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오셨습니까? 시어머니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네, 앉으시죠. 엄마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주문한 차가 나왔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셨죠. 저기,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제가 할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뵙고 싶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사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말이요. 그 말을 듣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였어요. 30년 전에요. 23세 시집 와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쉴 틈이 없었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수발 들고 엄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김장철이면 더 심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600포기를 담갔는데 저 혼자 했어요. 시누이들은 시집 갔다고 안 왔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3일을 꼬박 세웠어요. 손이 퉁퉁 부어서 숟가락도 못 잡을 정도였죠.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김장이 끝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시누이들한테 제일 좋은 김치를 다 보내라고요.
내가 고생해서 담근 김치를 한 번도 안 도우러 온 시누이들이 다 가져갔어요.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친정에는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포기도 못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허락을 안 하셨어요. 친정에 왜 보내냐고, 시집 온 사람이 친정을 왜 챙기냐고. 우리 엄마가 김치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후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친정에 김치를 보내지 못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엄마가 손수건을 꺼내 시어머니께 건넸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엄마 친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흐느꼈어요. 너희 엄마가 생전에 그랬대요. 딸이 담근 김치 한 번만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 말 듣고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뭘 한 거예요? 엄마한테.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제 딸이 시집 갔을 때 다짐했어요. 내 딸만큼은 친정 음식 실컷 먹게 해주자고요. 내 딸만큼은 친정을 그리워하지 않게 해주자고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며느리를 아프게 하는 방법이어서는 안 되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그대로를 며느리한테 하고 있었던 거죠. 아니, 더 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손 사진 보고 충격받았어요. 30년 전 제 손이 생각났거든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부어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아무도 고맙다고 안 했던 것처럼 저도 며느리한테 고맙다고 안 했더라고요. 엄마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단호해졌어요. 제 딸한테 직접 말씀하셔야 해요. 제가 전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직접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게요. 꼭 그럴게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용서할까요?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는데. 엄마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어요. 그건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딸이 결정할 일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진심은 통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셨어요. 지친 표정이셨지만 뭔가 후련해 보이기도 했죠. 엄마, 어떻게 됐어요? 사돈께서 할 말씀이 많으시더라. 엄마가 소파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였고 똑같이 힘들게 사셨대. 엄마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600포기를 혼자 담갔던 것, 친정에 한 포기도 못 보낸 것,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이야기까지요.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아픔이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아팠으면 더 잘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당했으니까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해도 되는 건가요? 엄마, 그래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나한테 잘못한 건 맞잖아요. 맞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돈이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하셔. 너한테 직접 말씀하시겠대. 며칠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여보, 나야. 응,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 밥도 잘 안 드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남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너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있으시대.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제 상처가 아물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심은 통한다고요. 알았어요. 짧게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시댁이 아닌 중립적인 장소에서요. 그리고 당신도 같이 있어야 해요. 알았어.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다시 시어머니를 만난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만남이 우리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어요.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죠.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응.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손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손마디가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곧 오실 거야. 많이 긴장하시더라.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긴장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미안해.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때 내가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편만 들어서 미안해.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했죠.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멈칫하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셨죠. 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어머니.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문한 커피만 테이블에 놓여 있었죠. 손은 좀 나았니? 시어머니가 먼저 물으셨어요. 네, 많이 나았어요. 손을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보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나도 며느리 시절에 똑같이 당했거든. 600포기를 혼자 담갔는데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줬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어머니도 아팠던 거예요. 저처럼요. 그래서 내 딸만큼은 친정 음식 실컷 먹이고 싶었어. 내가 못해준 걸 딸한테는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가 희생되고 있었던 거지. 넌 내 딸만큼 소중한 누군가의 딸인데 그걸 생각 못했어. 정말 미안해. 진심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붉은 눈,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어머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그래,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하지만 그게 내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당했다고 너한테도 똑같이 하는 건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마음이 흔들렸어요.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신우이였어요. 엄마, 여기 있었네. 신우이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죠. 엄마, 큰일 났어. 병원에서 연락 왔어. 아빠가.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뭐,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셔. 가슴이 아프다고 쓰러지셨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도 놀라서 일어났죠. 뭐, 아버지가? 빨리 가야 해. 신우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가방을 급히 챙기시더니 저를 돌아보셨어요. 미안해. 나 병원 가봐야 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황급히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나도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너도 같이 갈래? 순간 망설여졌어요.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나는, 너도 가족이잖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자. 제발. 결국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앞 대기실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조금 떨어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 저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흉통입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요. 며칠 입원하시면서 안정을 취하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아, 다행이다. 그런데 환자분이 많이 지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가족 간에 무슨 문제라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올케가 집을 나가서 아빠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제 탓이라는 건가요? 가족 간의 갈등은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시고 나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누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올케, 이제 그만 집에 들어와. 아빠가 이렇게 되셨는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제 탓이라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진 게 제가 집을 나가서라는 거죠. 나는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올케도 이 집 사람이잖아. 시누이가 계속 말했어요. 가족이 힘들 때 곁에 있어야지. 왜 혼자 친정에 가 있어? 엄마가 사과까지 하셨는데 이제 그만 용서하고 들어와. 용서하라고요. 그냥 용서하고 다시 돌아가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아까까지의 진심 어린 사과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시어머니는 저를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누나 말이 맞아. 아버지도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그만 집에 가자. 모두가 저를 압박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진 게 제 책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00포기를 혼자 담근 게 잘못인가요? 인정받고 싶어 한 게 잘못인가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시누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아빠가 입원하셨는데 가족이라면 이럴 때 함께 해야지. 가족이라고요. 하지만 김장할 때는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저 혼자 고생할 때는 아무도 가족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눈물이 났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의 진심을 믿고 싶었는데, 지금은 또다시 제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감싸주지도 막아주지도 않으셨어요. 그 침묵이 가장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일어나며 말했어요. 시아버지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야, 어디가? 남편이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집에 가요. 제 집으로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핸드폰을 꺼내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야? 엄마가 지금 간다. 병원 앞 벤치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화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진심을 믿고 싶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이 가족에게 며느리일 뿐이었고, 희생양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제 끝인 걸까요? 우리 가족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딸아, 손 좀 봐. 이게 뭐야?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퉁퉁 부은 손가락, 갈라진 손등, 빨갛게 짓무른 손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장 양념이 스며들어 따끔거렸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친정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따뜻한 차를 내오셨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500포기를 혼자 담갔다고? 엄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뭐 했는데? 남편은? 시누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주셨어요. 조심스럽게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시면서요. 내가 뭐라고 했니? 엄마가 작게 말씀하셨어요. 시집가기 전에 뭐라고 했어?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고, 내 것도 챙기라고.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긴. 내가 왜 미안해. 엄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미안하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던 그날부터 오늘 집을 나온 이 순간까지요.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께도 잘해드리고 싶었죠. 명절 준비도 열심히 했고 집안일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당연해진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설거지를 하면 당연한 거고, 빨래를 하면 당연한 거고,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도 당연한 거였죠.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고 잔소리만 늘어갔습니다. 특히 시누이와 비교당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형아는 일도 하면서 애들도 잘 키우던데, 형아는 효자상도 받았어. 명절마다 꼬박꼬박 오고, 시누이는 명절에 얼굴만 비추면 칭찬받았어요. 저는 명절 음식을 다 준비해도 간이 좀 세네라는 말만 들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서 받았어요. 야, 언제 들어와? 사과는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화나셨어. 내가 사과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요? 제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요? 뭘 사과해요? 목소리 높인 거, 엄마한테 대든 거, 그리고 집 나간 것도 잘못이잖아. 부부가 싸우면 집에서 해결하는 거지. 목소리를 높인 게 잘못이라고요. 3일 밤낮 혼자 김장하고 시누이 목부터 챙기는 걸 보고도 참아야 했다고요. 당신은요?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사과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 중간에 끼어서 말린 거잖아. 말렸다고요? 시어머니 편만 들었으면서요. 당신이 한 말 기억나요? 무슨 말? 김장은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만 하는 거 아니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남편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럼 언니는요? 언니도 여자잖아요. 누나는 바쁘다니까.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시집간 사람이야. 친정에 와서 김장까지 해야 해?
시집간 사람은 친정일 안 해도 되는데 며느리는 시댁일 다 해야 하는 거군요. 나도 친정 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우리 집 김장은 언제 도와줬어요? 친정 엄마는? 그건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무튼 빨리 들어와. 내일 누나 김치 가져간다고 했어. 엄마가 너 없으면 누가 챙겨주냐고 걱정하셔. 챙겨주다니요. 결국 김치 포장해주는 일손이 필요해서 저를 찾는 거잖아요. 싫어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안 들어가요. 당분간은. 야, 진짜?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밥은? 밥이요. 남편이 걱정하는 건 제 마음이 아니라 자기 밥이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 먹으세요. 말이 돼? 아내가 집 나가고 없는데 내가 밥을 해 먹어? 너 지금 가정 포기하는 거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방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통화했구나. 시댁에서 연락 왔어? 네. 남편이요. 뭐래?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제 옆에 누우셨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요. 엄마, 나 잘못한 거 맞죠? 아니야.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건 내가 너무 착해서야. 엄마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세상에는 당연한 게 없는데 내가 너무 당연하게 해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지. 엄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야.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미덕이지.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한테서 5통. 빨리 들어와 밥 어떻게 해 먹어 엄마가 화나셨어. 진짜 이러는 거야? 전화 좀 받아. 시어머니한테서 1통. 김치 포장 언제 할래? 형아 내일 가져간다는데. 시누이한테서 1통. 옳게 나 내일 12시쯤 갈게 김치 잘 부탁해. 아무도 제 마음을 묻지 않았어요. 제가 왜 나왔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어떤 기분인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 필요한 것만 요구했죠. 밥, 김치 포장, 빨리 돌아오라는 것들이요. 문자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저는 이 가족에게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저 필요한 존재, 일하는 기계였던 거예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분명해졌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요. 식탁에 앉아 엄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 후라이였죠. 친정 김치 맛이 입에서 녹았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엄마가 웃으셨어요.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지? 그 순간 눈물이 또 났어요. 우리 엄마도 김치 담그시는데 왜 시댁 김치만 챙겨야 했을까요? 친정은 왜 늘 뒷전이어야 했을까요? 엄마 미안해요. 왜 또 미안해? 내가 시집 간다고 엄마 김장 한 번도 못 도와줬어요. 괜찮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너 하나 잘 키운 게 엄마 효도야. 그 말에 오히려 더 눈물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켰어요. 긴 문자를 하나 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에게 보낼 문자였죠. 저는 당분간 친정에 있겠습니다.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김치는 직접 포장해서 가져가세요. 저 없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연락은 당분간 받지 않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보내고 나니 후련하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가족을 잃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 이제는 저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비가 그치고 난 뒤처럼 깨끗한 하늘이었죠. 제 마음도 조금씩 개고 있었습니다. 아직 불안하고 두렵지만 이제는 알아요. 혼자서도 설 수 있다는 걸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친정에서 지내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죠.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옆에 있어 주셨고 아빠는 조용히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가 외출 준비를 하셨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화장도 하셨죠. 엄마, 어디 가세요? 응, 잠깐 좀. 엄마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표정에서 뭔가 결심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댁에 가시는 거예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 돼요, 엄마.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괜찮아.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넌 여기 있어. 엄마가 다녀올게.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나가신 후 불안했어요. 시어머니와 엄마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 더 큰 싸움이 나는 건 아닐까요? 시계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엄마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댁 거실이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보고 잠깐 당황하신 표정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엄마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 사돈. 어쩐 일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잠깐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선 엄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김치 냉장고 앞에 놓인 큰 통들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포장되지 않은 채로 있었죠.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엄마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소파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도 건너편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어머니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죠. 사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물으셨습니다. 제 딸 때문에 왔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집에 왔더라고요. 울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딸이 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금방 괜찮아질 텐데 예민한 게 아닙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우리 딸 손 봤습니까? 퉁퉁 부어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더라고요. 500포기를 혼자 담갔다면서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셨죠. 김장은 원래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들이요? 엄마가 되물었어요. 그럼 어머니 따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건 따님도 여자 아닙니까? 왜 친정 김장은 안 도우러 오십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형아는 바쁜 사람이에요. 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우리 딸도 바쁩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매일 집안일하고 어머니 병원 모시고 밥 세끼 차리고 그게 어디 일입니까? 그냥 사는 거죠.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일이지. 엄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며느리의 손 사진이었죠. 갈라지고 부어오르고 빨갛게 짓무른 손이었습니다. 이게 일이 아닙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일 밤낮 혼자 500포기 담그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김장하다 보면 다들 그래요. 어머니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혼자서요. 아무 도움 없이 500포기를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살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이었어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래서 제 딸한테는 그런 고생 안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시집살이 하던 때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제 딸은 인정 하나 못 받고 살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쳐다봤어요. 인정이요? 네, 인정입니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김치를 가져가러 온 거였죠. 엄마, 나왔어, 김치는. 신우이는 낯선 분이 계신 걸 보고 멈칫했어요. 누구세요? 옳게 친정 어머니시다.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신우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는 신우이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따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신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장 도우러 못 오신 건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바쁘셨다면서요? 네. 회사 일이 있어서요. 그런데 김치는 받으러 오셨네요. 신우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엄마가 주신다고 해서 우리 딸이 3일 동안 혼자 담갔습니다. 엄마가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500포기를요.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요. 엄마가 다시 사진을 꺼내 신우이에게 보여줬어요. 신우이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줄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관심이 없으셨죠? 그냥 김치만 받으면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닙니다.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올케한테 사과하셔야죠. 고맙다고 말씀하시고요.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신우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데려가러 온 게 아닙니다. 엄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딸이 이 집으로 돌아올지 말지는 제 딸이 결정할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발.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엄마를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사돈. 엄마가 돌아봤습니다. 제가 좀 심했나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보는 흔들리는 표정이었죠.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대답하셨어요. 심했습니다. 많이요. 하지만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며느리로.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딸들 세대는 다르니까요. 엄마가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뒤에 남은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지쳐 보이셨어요. 소파에 앉으시자마자 한숨을 크게 내쉬셨죠. 엄마, 괜찮으세요? 달려가서 물었어요. 응, 괜찮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엄마가 할 말은 다 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했지. 엄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가장 큰 힘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렇게 엄마 품에서 울면서 조금씩 힘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올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김치는 안 가져갈게. 올케가 고생해서 만든 건데. 정말 몰라서 그랬어. 올케 손 사진 보고 너무 놀랐어. 괜찮아? 처음으로 신우이한테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어요. 너무 늦은 것 같기도 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답장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짧게 답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다녀온 후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시어머니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과연 시어머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를 정말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